안녕하세요. 제가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년 남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평범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늦둥이이고 결혼도 늦게 한 것이 제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었죠. 그 외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삶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의 감정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4남매 가운데 늦게 태어난 아들로서 제일 큰 형제와는 18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늦게 낳을 줄은 몰랐겠지만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나이 차이로 그들은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고 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들 덕분에 풍성했고 그 사랑은 제게 큰 충전을 줬습니다. 누리는 어린 시절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감사의 크기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결혼하고 독립하여 나가도 늦게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어머니가 떠날 때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자식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서 가장 아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어머니 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어머니를 걱정해서 더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그것이 어머니 탓이 아니라 그때까지 인연을 찾지 못하고 결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사는 제 동네에 작은 빵집이 생겨서 우리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세련된 외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소한 빵 냄새가 풍겨와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단팥빵을 좋아하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 번쯤 들려보고 싶었죠.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빵들을 구경하다가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얼굴이 하얗고 아름다운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으로 순간 사랑의 별을 느꼈죠. 엔주 씨라는 그녀를 만난 이후로 매일 빵집에 들려서 남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단골 손님 취급을 받으며 간식도 챙겨주는 그녀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걸고 싶었지만 너무나 우아한 모습에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흔한 인사로만 그녀에게 접근했죠. 그 당시 나는 30 즈음이었지만 짝사랑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사춘기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긴 마음으로 매일 같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찾아뵙던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남자친구도 없나요? 아니면 남편이 있나요? 남편은 무슨 직업을 하시나요? 혼자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다른 사람이 듣고 나면 어떻게 대할까 두려웠어요. 결국 나는 몇 달 동안 바라보던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도 어리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고 겁먹었어요. 고백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가요. 오늘 약속이 있으신가요? 정말 멋지십니다. 예, 아니에요. 사장님, 휴일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그저 쉴 뿐이에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네,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왜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제 단골 손님이요.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된다면 제 영화를 보러 가시겠어요? 제가 티켓을 얻었거든요.
처음에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아 놀란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웃음이 미세하게 짓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대답을 보니 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영화는 다른 분과 보러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죄송해요. 괜한 부담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의 무분별한 고백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해졌지만 내가 계속 걱정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이전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반응을 보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결국 마음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가게 운영이 처음인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바빠서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게 됐는데 깜깜한 골목의 한 가게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도 빵집이 열려 있는지 의아해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직 영업하나요? 아, 오셨군요. 영업은 이미 끝났는데 필요한 게 있으세요? 내일 아침 거리를 살까 했어요. 근데 영어 또 끝났는데 이 시간까지 뭐 아세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안 들어가 보세요. 아, 그게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매출 전표를 좀 보고 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네요. 하하, 장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것마다 다 공부해야 하네요. 그래서 다른 건 어떻게 하겠는데 세금은 참 어렵네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세금 좀 아세요. 사실 제가 회계사 일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날 길을 계기로 저희는 그저 손님과 사장 사이에서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 이후 저를 어색해하며 더 조심스럽게 대하던 음주 씨가 이후로는 제게 농담이나 사사로운 얘기를 거이면서 써있는 종종 서로의 안부를 챙길 만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좀 더 편해져 있는지 제게 전에 없이 농담도 던지고 장난도 했고 저는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진 것만으로도 참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조 씨와 더 가까워진 만큼 저는 웬주 씨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절하고 착한 엠주 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을 단편적으로 봐서 알지 못한다지만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웬주 씨야말로 참속 깊고 따뜻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거절당한 후 마음이 알아서 무기지 않고 항상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좋아지면서 스스로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는 게 있는지 모르는지 왼쪽 주씨는 나를 참 잘 대해 주었습니다. 조금 가까워지자 그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또한 데이트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곤란한 눈빛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마침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음주 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거절하지 말고 3번만 만나보세요. 3번 만나보고도 아직 마음이 없다면 제가 깨끗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짝사랑하던 그녀와 연인이 되어 세상을 모두 갖게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왼쪽 조씨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참된 사랑을 만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만 결국 참 어려운 결정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평범하게는 1년이야 맞다 듣기로는. 그래서 나도 딱 1년 만나고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소나 아현주 씨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얻고 이제는 그 진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외년주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자. 내 고백으로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서로 행복했다는 생각했다. 별 재미도 없는 제 농담에 늘 환하게 웃는 그녀의 웃음이 절대로 가시길이 있었지만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건가?
나의 결혼 얘기를 꺼냈던 날 현주는 당황해하며 말을 얼버무리며 했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절 의사로 나는 큰 실망을 느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지 모르는데 연인 간의 진심을 알기에는 결코 모자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뭘 문제로 나의 결혼 얘기에 그렇게 난색을 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연애는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별로인 건지 혼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 그래서 나는 연락도 없고 가게도 찾아가지 않자 결국 현주에게선 먼저 연락이 왔다. 꼭 할 말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제게한 사형선고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기어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나 보다. 나는 그냥 가기 싫은 마음을 갖고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말하지 못해 미안했어요. 우리가 만날수록 정옥 씨가 좋아지는 것을 보며 나도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절대로 처음부터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도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지 이해해 주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고민한 걸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이혼하 9평생 혼자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 연고 없는 그 동네에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옥 씨를 마음에 들어도 절대로 표하지 않았고 매번 고백하는 당신의 맘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나라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당당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3번만 만날 부탁에 3번으로 끝내려 했지만 이미 생긴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 나를 싫어한다면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혼자 이를 선택했다는 말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나만을 처음부터 좋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전의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고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줄 알았던 은주가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혼자인데 서로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말을 걸었습니다. 범죄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아직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결혼하지 않았고 집안의 상황 때문에 걱정할 것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건지 걱정이었다면 내가 설명해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만큼 앞으로는 내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을 망설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은주를 설득해서 결혼 약속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결혼을 상상해왔던 나에게는 이제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은 우리 둘의 일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것입니다. 은주가 결혼 생활이 실패한 이유에는 그녀의 잘못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계신 어머니께서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 제 결혼을 반대하실지 우려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은주의 성격과 진심을 말해드렸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진심을 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걱정하셨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나 봐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보려 하신 건가 봐요. 아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 포기했던 늦둥이 아들의 결혼을 지지하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직접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신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웬주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 그런지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들어주셨어요. 결국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꼰장 예비 처가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결혼 소식에 예비 처가에서는 여러 우려가 있었어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해본 만큼 따님의 재혼이 걱정스러우신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평생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모두에게 제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말을 꺼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끔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잠시 돌아댕기도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다잡고 제 질문에 대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 있는 격렬한 걱정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더욱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연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언제나 이해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며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어머니가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저희 둘을 걱정해 주셔서 앞선 합의를 제안해 주었고 저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가진 19세 식구로서 우리 가족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늦은 나이에 막내 며느리가 된 어머니의 행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결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뵌 어머님께서는 끝끝없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며 아내 또한 그러한 어머님을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둘만으로 충분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결혼 3년 차에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 어머님을 위해 손주를 기다릴 때 그 여유는 없다는 사실에 고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빌기만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결합증까지 5가지를 가진 어머니께서 나이가 수록 쇠약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병명이 없어 치료 방법도 없고 혼자 이동이 어려워져서 요양보조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고민을 덜어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 챙겨드릴게요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 문제가 생겨서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다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돌볼 테니까 가게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게는 잠시 닫아놨지만 나중에 다시 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기다려주실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소홀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도 당신이 해야 한다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랑 당신의 상황이 비슷하죠. 나는 사장이지만 당신은 직원이란 점에서 우려할 것이 많죠.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세요. 나는 좀 쉬고 싶었고 어머님의 가정 경제도 배워야겠어요. 결국 아내는 어머니를 위해 가게를 닫았고 성의 깊게 돌봐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효도하는 아내가 어디서 찾아볼까요? 어머니는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아이까지 보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저희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사는 만큼 살다 보니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호상이었지요. 고동남 련주 현문장류 별상상, 표현일 계문견산, 이의련주사, 동시 배상 예사 병구 출합문. 태그드 에즈 차이니즈 스피시픽 컨텐트, 편안히 떠나셨는데 어머님 마지막 행복을 누리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겨진 자식으로서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추억하면서 긴 시간 동안 슬픔에 빠졌어요. 어머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은 걸 보면서 아내는 아직도 집안에서 어머님 향기를 느끼는 것 같다고 하네요. 환기를 하고 싶어도 아쉽다며 그동안 원상복구 해놓으시도록 애쓰시지 못하는 게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저 며느리로서 다가오는 것은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 생각보다 아내가 어머님을 더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안쓰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가 되어가며 차츰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한 번에 불행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어요. 어머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큰 병이 생겼답니다. 암이래요.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해서 믿기 어려웠어요. 아내는 혼자 병원을 다니셨는데 따 챙길 수 없는, 발견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해요. 아내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데 5개의 병원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지 못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라니, 미래 자궁경부암인데 이미 손을 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기운을 내서 함께 가자는데 아내를 위해 신경 써 주십시오. 조용히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 왜 글을 쓰느냐? 함께 노력해야지. 백슬래시사인 앤내일 함께 병원에 가보자. 응. 부탁이야. 계속 그러지 말면 후회할 것 같아. 자책할 거야. 백슬래시사인 앤 말을 하기 꺼린다가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봐.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야. 이해해주면 좋겠어. 백슬래시사인 앤 병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며 거리 두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지내며 치료받고 싶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어. 백슬래시사인 앤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백슬래시사인 앤 나보다도 믿을 수 있는 아내였기에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썼어. 백슬래시사인 앤 내가 아내를 믿어주지 못했던 건지 같이 고통받기 싫어서인지 어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걱정하고 노력했어. 백슬래시사인 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아내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설정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처갓집에서 음식과 약을 받아오며 장모님에게 소식을 전했다. 기운을 내서 함께 가자는데 아내를 위해 신경 써 주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걱정했고 장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끊었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장인과 장모님도 답답해하며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아내를 믿고 기다리는 나에게는 어딘가에 있는 아내의 상태를 알고 싶었던 그만큼 하는 살애를 외쳤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는 시한부 아내 믿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이라면 그냥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매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아내를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진 아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아내를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보니 아내의 병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아내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후회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내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서 아내의 주치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억한 이름이 맞다면 아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의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제 이름은 강은주, 아내의 남편입니다. 늦게 찾아뵈서 정말 경치 없지만 제가 사정 때문에 그동안 환자 상태를 몰라서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은죄 씨 남편 되신다고 하던데요. 근데 강은주 한잔 요기에 강은주라고 모르시나요? 여기 이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갸웃하던 의사가 제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제게 설명하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 강음주님 알죠? 근데 그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신데 그 남편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요? 그럼 선생님께 치료받던 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 아드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아드님 치료 때문에 아버님도 모시고 오라 말씀드렸더니 그 이혼한 지 오래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러시던데. 아드님이 아프신 건 모르셨어요니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고 아내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아내 걱정에 심신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 눈을 뜬 제 옆에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왠지 그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 상황이 현실이 된 줄도 몰랐어. 나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은 너무 따뜻했다. 그 손이 좋아서 손을 더 꼭 잡자 해서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어. 너 왔어. 어떤 일 없어? 왜 안 깨? 라고 하니 나는 정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이거 꿈인가 싶었어. 아니면 정말 너야? 내가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 너 감기 걸렸던 건 아닐까 했어. 그래서 너 사람 찾으러 갔어. 아내가 정말 미안해하는데 나한테는 미안한 말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했어. 안 알려주면 안 될까? 질문했더니 아내는 우는 소리를 지르며 마침내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내 격려 말할 때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았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 없는 결혼은 가능할까? 아이 없을 줄 알았다면 좀 이상해했을 거야 하니 아내는 표정이 이상했었던 것 같았다. 그때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신경을 쓰지 못했다. 나는 이혼을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너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것만은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혹시 너가 실망할까봐 말이 막혀버렸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은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약속했지만 결국 남편은 다른 여성과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년 후 연락을 받아 자녀를 다시 데려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돌볼 동안 다시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했지만 결국 아이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관계를 되짚어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왜 나를 믿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마음속으로 복잡하고 아쉬움과 실망, 미안함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에 제가 아내에게 말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얼마 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내는 제 말에서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었지만 내가 알아줄 것이 없다면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그녀의 심정이 어떤지 안쓰러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내 어제가 몰래 그녀의 아이를 몇 번 찾아가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동안 병원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아이에게 희망이 남았지만 그런 치료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난치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아이는 아내를 닮은 것 같아 마음에서 이유 없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많은 시간을 혼자 고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와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더 연약해 보여서 내 앞서 눈물을 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아는 게 가장 잘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가 들더군요. 당신의 진심이 모였던 간이 나를 소중히 하는 걸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알제 알아. 다시 한번 미안해. 나를 용서하지 마.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결혼할 때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자고 말했는데 그걸 얻었으니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럼 당신도 당신이 잘못했던 걸 알고 있다면 다 내가 한 대로 해 모든 게 마음이 닿잖아. 그런데 당신도 원하면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내줄게. 그래, 그럼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당신 아들을 나의 호적에 올리자. 나는 정식으로 입양해서 내 아들로 키울 것이다. 정말 무슨 벌을 받든 줄 거라 생각했다. 아내는 제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이었다.
정말이냐고 이혼하지 않느냐고 100번쯤 물어보았어. 나는 당신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누군가 잘하라고 해서 당신이랑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귀여운 아들을 군소로에 둔 것도 너무나 속상하다.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로 키울 거야.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만들 거야. 결국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시 건강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우리 아들이라 그들가 생겨서 부인에게 한 약속처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100가지 방법을 알아보며 온갖 방법을 탐색하였고 부부 노력 덕분에 아이는 건강해져서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보다 2배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안 해도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늦둥이 아들을 걱정하며 떠나신 어머니도 이제는 저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